2시간 전에 마감한 트레이더가 생생하게 전하는 글로벌 마켓 리뷰 델타원입니다. 우리 시장은 추가 하락이 나왔지만 해외 시장은 나름 긴 아랫꼬리를 달고 낙폭을 축소했는데요. 하지만 채권 시장은 신저가를 갱신해버렸습니다. 특히 유로존 채권이 그러한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채권 변동성은 제대로 오르지 못했죠. FOMC 이벤트를 하루 앞둔 시장, 지수는 이대로 고꾸라지는 것일까요? 결론만 이야기하자면 그렇지 않다입니다. 시장 어떻게 보고 있는지 트레이더의 관점을 이야기해봅니다. 먼저 아시아 세션 갑니다. 참, 이 영상은 아침에 스크립트가 멤버십 대상 게시판에 다 올라간 것인데 제가 영상을 컨디션 관계로 녹화를 안 할까 하다가 그래도 오늘도 힘을 내서 녹화를 하는 것이니 그 점 양해를 하고 영상을 시청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증시는 개장 초에는 굳이 방향성이 하방으로 설정될 일까지는 아니었죠. 근데 9시 30분부터 외국인들이 선물 매도를 강하게 늘리기 시작하면서 지수 하락을 유도하였습니다. 어제와 오늘이 하락이 공통점은 개장 초부터 선물 매도가 나온 것이 아니라 초반이 시장 흐름을 보고서 일정 시간 뒤에 매도가 나왔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다른 점이 있죠. 어제는 선물 베이시스가 초반에만 눌렸을 뿐 오후에는 개선되었는데 오늘은 사실상 하루 종일 선물 베이시스가 눌렸어요. 또 다른 점이 있죠. 어제는 선물 미결제 약정이 감소했다면 오늘은 선물 신규 미결제 약정이 증가했다는 것입니다. 외국인들이 선물 미결을 늘리면서 매도를 쌓았다라고 하면 이거 하락 전환되는 거 아니냐 하실 수 있어요. 저는 아직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만 오늘이 외국인 선물 매도 8,800억은 어쨌든 숏 배팅이 맞다라고 생각을 해요. 지난 9월 14일 이후 상승한 부분을 사실상 70% 이상을 되돌려준 것이라 시장의 분위기는 많이 안 좋아진 것인데요. 변동성 지수도 다시 살아나기 시작해서 V코스피 지수는 12.95포인트까지 올라왔습니다. 사실 지난주 목요일 변동성이 과도하게 낮았던 것이죠. 하지만 해외 시장의 흐름은 변동성 매도가 나왔기 때문에 우리 시장도 FOMC 이벤트를 잘 넘긴다면 재차 상승 추세로 복귀할 수 있을 것으로 봅니다. 선물 시장에서 외국인들이 롱을 잡았다가 몽창 손절하고 숏을 잡았으니까 외국인들이 이른바 삽질 매매를 한 것이 아니냐 하실 수 있는데요. 네, 맞습니다. 원래 추세 추종 매매라는 게 그렇습니다. 삽질을 수차례 한다 하더라도 추세 추종을 제대로 하게 되면 그동안의 삽질을 모두 만회할 수 있죠. 시장별로 이 추세 추종이 돈이 되는 구간이 있고 그렇지 않은 구간이 있는데요. 그래서 결국에는 이것도 자금 관리가 핵심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다만 조금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은 올해 외국인들이 선물 매매가 상당히 거칠게, 즉 대량의 선물 미결이 증가했다가 그 다음날 뒤집기를 여러 차례 반복하는 등 제대로 삽질을 하고 있어요. 보통 그렇게 되면 수량을 줄이곤 하는데 올해는 더욱 수량을 키워서 하는 게 아닌가 싶을 정도의 살벌한 수량이 들어오는 게 좀 독특합니다. 옵션 시장에서는 콜 클래스의 미결이 제법 쌓이기 시작했으나 여전히 외가격 중심의 미결이 쌓여있고 또 풋클래스에서는 지난주 금요일과 이번 주 월요일에 쌓인 미결이 제법 있는 상황에서 평가 손실이 이어지니 약간의 환매가 있었어요. 하지만 풋옵션도 본격적인 롤링다운은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아무래도 이 정도 변동성이 증가 수준으로는 양매도를 늘리거나 하지는 못하겠다라는 것 같은데요. FOMC 이벤트 이후에 변동성 매도가 재개될지를 좀 봐야 되겠습니다. 이제 유럽 세션 넘어갈게요. 유럽 증시는 오전장에 반등을 하나 싶었는데 오후장에는 다시 밀려버렸어요. 하지만 유럽 변동성은 음봉을 맞았는데요. 내일이 FOMC 이벤트를 앞두고 미국 변동성도 밀린지라 유럽 증시는 조심스럽게 바닥을 확인하였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뉴스플로로는 런던에 상장된 에너지 기업인 쉘이 5년 내 최고가에 근접했다는 소식이 있었는가 하면 그 소시에타 제네랄이죠. 어제 제가 얘기한 거 오늘도 하락을 했어요. 그래서 그래도 전체 시장은 특별히 유럽 변동성을 터뜨리거나 한 그런 하락이 나온 게 아니에요. 그래서 전일에 이어서 만기 호폭풍을 소화해낸 하루였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통화시장에서는 루니가 캐나다 CPI의 그 MOM 0.4% 폭등이라는 뉴스로 오버슈팅이 나왔죠. 근데 사실 그 전부터 원자재 통화 중에서 오지 달러는 정말 못 가고 있는 상황에서 루니는 이 유가 상승에 힘입어 꾸준히 상승하고 있었어요. CPI 발표 이후 텍사스 기름은 쇼크오버가 시작되었는데요. 미국 세션 개장 20분 전에 텍사스 기름은 92.43달러까지 급등을 하면서 아주 강한 윗꼬리를 만들었습니다.
유가의 하락은 유럽 세션 마감 후에 이루어졌는데요. 그마저도 브렌트 기름을 보합권까지 눌러놓는 선이 하락이었지 종가 저가의 대음봉을 그리진 못했죠. 기름이 계속해서 5일선을 타고 움직이고 있는데 윗꼬리 음봉 하나 나왔다고 해서 추세 하락이라고 보긴 어렵고요. 하락이 나온다 하더라도 하루나 이틀짜리 하락을 보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어제 옐런이 주 후반에 있을 BOJ 금리 결정에 대해서 외환 시장 개입을 허락하는 듯한 발언을 했었어요. 이거 굉장히 중요한 이슈인데요. 일본이 엔화 매수 개입을 미국이 이해해 줄 것인가라는 질문에 대해서 변동성을 완화하는 목적이라면 이런 단서를 달았긴 했지만 그래도 이해를 할 수 있단 말이에요. 이해를 할 수 있다고 했단 말이에요. 자, 이렇게 된다면 엔화 롱을 그것도 부담스럽다면 등가 옵션으로 엔화 콜 옵션 매수를 하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지금 엔화의 엔화 옵션 잔존일도 감마가 터지기에 딱 다 괜찮은 환경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일단 FOMC 마치고 금요일 새벽녘에 아시아 세션 준비하면서 엔화 콜 옵션 매수를 계획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미국 세션 넘어갈게요. 미국 지수 선물은 유럽 증시 하락과 함께 나스닥 선물 중심으로 개장 초에 갭 다운 출발을 했는데요. 공교롭게도 갭 다운 위치가 전일이 저가권에 근접한지라 개장과 함께 빠른 스탑로스가 나왔습니다. 지수는 이 개장 후 나스닥 기준으로 스트레이트 하락을 1시간 동안 했죠. 그래서 15,248포인트를 찍었는데요. 이후 유럽은 조심스럽게 반등을 시도한데도 나스닥은 거의 2시간 동안 바닥에서 좀처럼 반등을 하지 못하고 하락도 하지 못한 채 뭉개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 하락에도 불구하고 변동성은 전혀 오르지 못했죠. 결국 새벽 2시부터 나스닥 선물은 조심스럽게 상승 전환을 하면서 새벽 3시까지 제법 강한 스트레이트 반등을 했고 시가선을 넘어서 플러스권에 근접하는 그런 상승이 나오게 됐는데요. 이때의 상승을 주도한 것은 갭 다운이 나왔던 NVIDI 반등은 물론이고 아마존, 애플, 구글 등 대형주들이 점진적 반등을 하면서 올라왔어요. 그런데 이들 종목들의 특별한 펀더멘털 이슈가 있었던 것은 아니죠. 또 그렇다고 해서 채권 시장이 좋았는가 하면 아니에요. 채권은 종가 저가로 처박혔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새벽 2시 이후로 반등이 나온 것은 애당초 오전에 매도가 나온 것은 지난 금요일이 만기 후폭풍이 이어지고 있는 것 정도로 해석해야 되지 시장이 망가지는 상황은 아니라고 봐야 되겠습니다. 자, 그 점을 명확하게 알 수 있는 것이 요건데요. 자, 이것은 제가 거의 매일 보듯이 하는 하루짜리 변동성, 9일짜리 변동성, 28일 변동성입니다. 하루짜리는 FOMC 이벤트 앞두고 쫙 변동성 매수가 들어왔어요. 하지만 9일짜리 못 올라왔죠. 음봉 맞았죠. 지금 14.23이에요. 하루짜리가 13.79, 9일짜리가 14.23. 자, 28일짜리는 일반적으로 변동성 커브는 장기로 갈수록 이게 쭉 하고 선형적으로 올라갔죠. 그런데 14.06 스머크예요. 꺾였습니다. 이제 그 얘기는 뭐냐면 긴 이벤트로는 아직 시장에 충격적인 이벤트 같은 거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하루짜리 옵션이 오른 것을 보면 이번 FOMC 이벤트가 이벤트로서의 가치는 있어요. 근데 일주일 이상의 타임프레임을 본다면 결국 지수는 제자리일 가능성이 높다. 이런 거를 옵션 시장 참여자들이 반영하고 있다라고 봐야 되겠어요. 개별 종목들 보면 초반에 굴뚝 주식들 꽤나 강하게 얻어맞았죠. 근데 이게 다우지수를 거의 400포인트를 끌어내렸는데요. 그런데 이 또한 스탑로스가 발생해서 밀린 것으로 보고 있어요. 이번 옵션 만기 이후에 올드 이코노미가 갈 줄 알고 옵션 만기 전에 롱베팅이 들어왔었죠. 그게 스탑을 맞은 것 정도로 보고 있었고 마찬가지로 연속적인 하락이 나오는 상황은 아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또 하나 눈에 띄는 것은 기름 주식이 살짝 눌린 것인데요. 오전장에 대부분이 주가가 밀리는 상황에서 유가가 또 오버슈팅을 하니까 기름 주식이 강세를 보였어요. 근데 오후장에는 나스닥이고 올드 이코노미고 모두 반등을 했죠. 그런 상황에서 기름 가격이 밀리니까 기름 주식도 음봉으로 밀려서 마감을 했습니다. 결국 미국 시장이 꽤나 긴 아래꼬리를 만들었다 하지만 결국에는 지난 12거래일 동안 위아래 꼬리를 막 달면서 결국에는 제자리에서 맴돌고 있다라고 할 수 있어요. 골드만삭스에서는 이 정도 변동성 수준, 즉 리스크를 감안하면 10포인트대 초반의 변동성은 매수를 해야 된다라고 외치고 있는데요. 저는 FOMC 이벤트에 대한 베팅 자체는 시장이 굳이 리스크 오프로 보고 있지 않은 것 같아요. 더욱이 FOMC 이후에는 시장이 최소 횡보 아니면 점진적 재반등 시도를 할 것을 옵션 가격에 반영하고 있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아직은 추세적인 변동성 매수를 할 때는 아니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제 시장 총평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시장에 대해서는 저는 별다른 대응을 하지 않겠지만 시장이 하락 국면으로 전환되었다는 생각은 하지 않고 있습니다. 다만 최대한 유리한 가격에서 롱 포지션을 추가하고자 하는데요. 또 다음 주는 추석 연휴죠. 이번 물은 콜옵션 350을 놓고 한 달 내내 공방전이 벌어질 것 같아요. 최대한 유리한 가격에서 롱 포지션을 잡아서 350에서 360 구간에서 롱 포지션을 청산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해외 시장에 대해서는 유럽 세션 마감 무렵 나스닥 선물 매도 포지션 중 한 개를 청산했어요. 그 대신 미니 닥스를 하나 더 매수를 했는데요. 여기에 오지달러 매수 더 추가할 것이고요. 홍콩과 구리도 더 사고 싶은데 이것은 FOMC 이후에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FOMC에서 증시 자체는 생각보다 변동성이 없을 것으로 보고 있는데요. 하지만 FOMC부터 BOJ까지 달러가 정점을 만들고 밀리기 시작한다면 저는 오지달러 롱이 굉장히 큰 효자가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목요일에는 엔화 콜옵션도 담아볼 계획입니다. 엔화 콜옵션은 잔존 기간이 얼마 없어요. 그래서 롱감마가 터지면 제대로 터질 것 같은데 차월물 콜옵션은 또 생각보다 돈이 안 될 것 같거든요. 그래서 버릴 각오를 좀 어느 정도 하고 엔화 콜옵션을 매수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하루도 성공 투자하시길 바라고요. 멤버십 회원들께는 FOMC 이벤트 때 게시판을 통해서 실시간 코멘트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델타원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